입니다. 과학과 정치의 콜라보, 과학이 정치를 만났을 때 강원도 양구에서 오시지 않은 과학 전문 기자 광양구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강양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요즘에 가상화폐, 예. 암호화폐, 우리 하도 많이 했어. 비트코인 예. 이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유행이고 예. 또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시간에 제가 그 도대체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짚은 적이 있었어요. 한번 짚은 적이 있어요. 그게 4, 5개월 됐어요. 네, 4, 5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그 사이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서 그냥 처음부터 뭐 암호화폐,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야기를 했던 사람으로서 약간 불만이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너무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 등등에만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원천 기술. 네, 정작 이제 그 이면에 있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 네, 블록체인 기술에 그게 진짜 대해서는 뭔지 모르겠어요. 네, 사람들이 일단은 개념도 잡기를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실은 그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가 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규제 안에서도 정부도 그런 걸 의식해서 가상화폐는 규제를 하지만은 블록체인 기술은 계속 선도 육성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 육성하고 또 블록체인 기술로 개발하는 쪽도 가고.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건데.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하겠다.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건데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가능하게 한 가상화폐는 규제를 하면서 종작 또 그 기술은 원천 기술은 또 육성을 하겠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다니면서 특강을 좀 하셔야겠어요, 강영구 기자님이.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어쨌든 간에 이 과학이 정치를 만났을 때 시간에는 도대체 그 블록체인 기술이 무엇인지를 이 애청자 여러분들이 머리에 쏙쏙쏙 박히도록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도 궁금해갖고 한번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네. PD가 잘했어요. 블록체인 기술 너무너무 궁금해. 네, 우리 작가님들이 잘하셨어요. 자, 블록체인 기술은 연주 작가가 잘했어요. 말씀 좀 할까요? 예. 이 블록체인 기술은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약간 막막했어요. 정말 그때 인터넷 이해 못했어요. 네, 인터넷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그냥 거의 인터넷을 공기처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는 정보가 교류가 됩니다. 인터넷을 그렇죠. 통해서는 정보가 교류가 되죠.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인터넷망만 깔려 있으면은 정보를 생산하고 그 생산한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동맥을 통해서 정보라고 하는 피가 흐르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은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개념이 들어가는데 블록체인 기술은 가치를 공유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가치를 공유한다. 인터넷은 정보, 블록체인은 가치. 조금 어려워지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쉽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가치를 교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부동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사고 팔거나 땅을 사고 팔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집을 사고 팔잖아요. 그러면 등기를 이전을 하죠. 그럼 등기를 이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등기소죠. 그 등기소에서 A라는 사람한테 B라는 사람으로 아파트가 넘어갔고 등기소에서 그걸 인증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한테 B라는 사람으로 아파트라는 가치가 넘어갔는데 사실은 그 가치가 넘어간 것을 등기소가 인정을 해줘야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등기 권리증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봉도사님한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려요. 그럼 봉도사님이 저한테 100만 원을 입금을 해줘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아니 당신이 언제 나한테 100만 원 입금해줬냐. 나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밀 수 있잖아요. 그런 순간 플라잉 니킥 날아가는 거죠. 근데 그때 봉도사님은 플라잉 니킥을 날리기 전에 바로 은행 계좌이체 내역을 입금 확인증을 은행에서 발부받아가지고 야 무슨 소리냐 내가 뭘 며칠 날 너한테 이거 입금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봉도사님과 저 사이에 100만 원의 거래는 누가 보증을 해줍니까? 은행이요. 은행이 보증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지금의 현실 사회에서는 가치가 이전될 때는
그 가치가 이전되는 것을 보증해주는 제3의 기관이 꼭 있어야 합니다. 아하. 그렇죠. 예.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은 그 제3의 기관이 필요 없어도 없어져요. 되는 기술이에요. 조금 이해가 갈까 말까 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블록체인 기술의 이제 핵심적인 것인데 예.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술은 여기서 이제 애청자분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 어떻게 가능해? 예. 이렇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특정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10명이에요. 예. 그러면 그 10명 중에서 1번 사람이랑 2번 사람이 무엇이든 가치를 거래를 합니다. 아하. 그러면 그 거래한 기록의 사본이 그 10명한테 다 나눠가지고 조장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가상화폐라고 하는 게 나오는구나. 가치를 거래하는데 거래하는 근데 그 가치를 거래하는데 그 가치를 거래하는 것이 돈이면은 그게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블록체인 기술을 다른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그게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록이면 부동산 거래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 네트워크를 도입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것도 이제 다른 저게 필요가 없어지네요. 그러면 네. 그 에이전시가 필요가 에이전시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 예. 그런데 왜 그렇다면은 1번이랑 2번이 거래한 기록을 그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10명이 다 그 사본을 나눠 가진다는 게 의미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혹은 1번, 2번 당사자들이 예. 거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작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우리는 거래한 적 맞아요.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밀거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에이전시가 필요했었는데 예, 근거가 없으면 에이전시가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번, 2번이 거래를 했는데 우리 거래한 적 없다? 혹은 예. 100만 원 거래했는데 야 우리 1000만 원 거래했잖아 라고 누가 이제 주장을 하거나 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무슨 소리야? 나머지가 다 알고 나머지가 있으니까. 다 알고 있는데 너희 이거네요. 물물교환 시대는 예를 들었고 내 닭과 닭 10마리와 저쪽에 소 1마리하고 바꿨는데 네네. 이렇게 물건을 들고 다니니까 불편하니까 야 우리가 이것을 가치를 저장하는 돈이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자. 네. 근데 그것이 돈이라고 하는 가치를 저장했다라는 걸 누가 보증을 해줘야 되느냐? 은행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은행에서 보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무나 화폐를 만들 수 네.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은행이었다가 그게 이제 은행들이 힘이 세지고 국가가 자꾸 컨트롤을 하기 힘들어지니까 이제 국민국가 시대가 되면서 이제 그 역할을 이제 국가의 기반을 둔 중앙은행이 예, 하게 된 했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가상화폐는 그런 제3의 보증 기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블록체인 기술은 직접 가치 거래를 하고 가치 거래를 하는 흔적이 여기에 가입해 있는 모든 사람의 사람에게? 네트워크에 다 사본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기록이 순간순간 끊기면서 저장된다라고 블록체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건가요? 그 가치들이 저장이 되는 공간이 블록이에요. 네. 예, 그리고 그 블록이 그 가치의 정보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블록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 블록이 사설처럼 계속 늘어난다 그래서 이걸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하고 똑같이 적용되진 않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미디어도 제3의 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팟캐스트라고 하는 게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그전에는 방송을 내가 할라 치면 내가 방송국에 고용이 돼서 네. 이런 스튜디오를 빌리고 여기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해서 방송 송신 시설이 있고 수신 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그게 에이전시였거든요. 네네. 그 에이전시를 통해서 수신자에게 전달이 되는데 네. 팟캐스트는 내가 녹음을 했고 어딘가에 블록에 넣어놓으면 네. 누군가 가서 그걸 꺼내고 듣는 거거든요. 자, 제가 그래서 조금 유사하죠. 제가 이래서 봉도사님을 좋아하는데 봉도사님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한 정치인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블록체인으로 좀 재미 좀 볼까 그럼?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네.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컨텐츠 유통의 혁신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소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니. 예를 들자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예. 지금 예전에는 방송국이 독점하던 방송을 예. 사실은 뭐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팟캐스트 그러네요. 등등이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도 유튜브라는 플랫폼 또 있어야 혹은 돼. 뭐 예를 들어서 뭐 팟캐스트를 공급하는 뭐 팟빵 아이튠스라든지 같은 아이튠스 예. 팟빵 같은 플랫폼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은 팟캐스트를 유통을 시키면서 중간에서 돈을 벌죠. 광고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벌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동영상 유통 체인
동영상 유통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면은 예. 그 동영상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중간 매개자 없이도 예. 그 블록에다가 동영상을 넣어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 지금 제가 얘기한 게 팟빵이나 아이튠스 이 시대를 또 뛰어넘는 또 거네. 뛰어넘는. 그리고 진짜 그러면 최근에 등장한 블록체인 기술의 기반으로 언론도 등장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 블록에다가 동영상이 아니라 기사를 넣어놓으면 그러네요. 그 블록체인 그거 네트워크 만들어야겠는데 당장?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기사를 생산을 해서 하고 그 기사를 여럿이 공유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 블록만 만들면 되는 거네. 네네.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인터넷은 단순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를 유통하는 게 가능을 했다면은 예. 근데 블록체인 기술은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가치까지도 예. 유통이 될 수 있게끔 하는데 기존의 가치가 유통될 때는 항상 제3의 보증기관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보증기관에게 권력이 집중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 보증기관이 여러 가지 조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원을 들여야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이제 상상의 나래를 더 펼쳐보면은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예. 아까 제가 처음에 예를 들 때 땅이나 아파트, 집을 거래할 때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할 수 있다라는 그랬죠. 단서를 제시했잖아요. 예. 실제로 지금 등기소를 없애고 예.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세계 곳곳에 시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가기 전 단계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합의하는 거래의 수단을 가상화폐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에 근거한 것을 만들자. 그게 비트코인? 맞습니다. 오호. 그럼 그게 그걸 이제 단순하게 이제 화폐를 그럼 거기다가 적용을 해보는 게 이제 처음에 얼른 생각해 가치 하면은 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돈을 적용해 볼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원초적인 고민.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거기에 돈 대신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제작한 동영상, 개인이 제작한 기사 혹은 부동산 거래 기록, 심지어는 투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하려고 한 표를 던지는 행위는 나의 소중한 표를 문재인 대통령 가치를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투표 시스템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어려워졌는데. 블록체인 기술, 그러니까 모두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예. 그 핸드폰에 투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다 가입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네. 필요 없어요. 블록에다가 자기가 신호를 주면 되는 거죠. 예. 나는 문재인, 나는 안철수, 나는 홍준표 이런 식으로 신호를 주면은 그 본인 인식은 요즘 그 안면 인식도 있고 홍채 인식이 있고 네. 지문 인식이 있으니까 인식을 한 다음에 인식을 한 다음에 신호만 주면은 신호를 준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그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본이 모두가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조작도 안 돼.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 조작도 못 해요. 비밀 투표는 깨지는 거죠. 비밀 투표도 가능하죠. 아니 왜냐하면 내가 투표하면서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강행구 기자한테 나 이 사람 찍었어? 자기 누구 찍었어? 근데 지금도 우리 싸우자. 견해가 틀리네. 싸우자. 타다닥 플라잉 니킥 지금도 투표한 다음에 누구한테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블록체인 기술에다가 암호화 기법을 도입을 하면은 누구를 찍었는지를 숨기면서도 예를 결과는 들어서 집합이 집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로 모든 걸 다 가능하게 그러니까 하겠다. 블록체인 기술로 투표 시스템을 만들면 궁극의 조작이 불가능한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도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거의 안 드는 비용은 거의 안 드는 투표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없어지니 없어지죠. 그 사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전 국민들에게 기본 소득을 도입해서 200만 원씩 다 돈을 나눠주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다른 방식의 이제 고용승계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어마어마한 거네 블록체인. 상상력을 계속 발휘하면은 개인 간의 정기를 사고 파는데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수가 있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전환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해상 풍력 시작하거든요.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재생 가능 에너지잖아요.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잖아요. 근데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생산량이 들쭉날쭉해요. 맞아요. 어떨 때는 전기를 많이 생산하고 어떨 때는 전기를 조금 생산해요.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하죠. 내가 필요한 양보다 전기를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한 개인이 나한테 남은 전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팔 수 있으면 손쉽게 팔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일이 되는 거잖아요. 예. 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에너지 거래 시스템을 만들면 A라는 집에 있는 태양광 시스템에서 생산한 전기 중에서 남은 전기를 B나 C라는 사람에게 쉽게 넘겨주고 그 넘겨준 기록이 전기를 거래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또 다 남기 때문에 남고 그리고 준 전기는 비트코인으로 받고 뭐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 혹은 뭐 다른 식의 어쨌든 간에 지불 수단으로 받고 어허. 그러면 한전 같은 기관이 중간에서 거강권 역할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죠. 없습니다. 한전 없애고 그 비용으로 다 또 무상 아파트 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만 안정적으로 만들어 예. 놓으면은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대한 제3의 인증을 하는 권력 기관들이 다 없어질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비트코인은 투자 대상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건 왜 그렇죠? 참 이게 답답한 게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 제가 보기엔 이거예요. 워런 버핏은 기존 오프라인에서 네. 어마어마한 기득권을 유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상 다시 제3의 기술로 넘어가는 걸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난 제가- 그렇게밖에 안 제가 느껴지는데. 재밌는 에피소드를 예. 들었는데요. 한참 이제 미국에서 기술주 IT주가 뜰 때 예. 그 빌 게이츠가 워런 버핏을 데리고 예. 빌 게이츠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7시간 동안 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같은 기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대요. 예,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잘 모르겠어 그냥 갔어요. 워런 버핏이 잘 모르겠어 하고 난 모르겠어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건 내가 듣지도 않고 예상을 딱 맞추니까 지금 하는 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버핏과 게이츠가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완전히 완전 다른데 왜 다르냐면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단순한 가상화폐 하나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인터넷이 예.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세상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빌 게이츠는 알기 때문에 예. 야 이거 함부로 이렇게 손댈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예. 워런 버핏 같은 분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분이지만은 부동산이 있어야 돼 그분은. 네, 이미 지나간 세대이신 예. 거죠. 이거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정근 그 뭐 ICT 융합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교수님이 20대, 10대, 20대 이분들이 블록체인 기술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네, 기성세대예요. 이들의 앞날에 고춧가루 뿌리지 마라. 그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모르면 이제 가만히 있어라 그냥. 저는 이제 최근에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상화폐들이 이제 예. 버블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걱정하는 건 오케이. 오케이. 예,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규제하는 거 오케이. 규제하는 것도 오케이. 하지만은 블록체인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을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 있고 예. 그 바꾸는 방식이 기존의 기득권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기관의 힘을 분산시키는. 자기 걸 뺏어가니까. 네. 문제는 뭐냐면 진짜 우리나라의 관료들도 그렇고 예.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규제 대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관료들도 그렇고 잘 이해 못해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예. 이해도 못하실 뿐만 아니라 이해하려고 별로 이렇게 노력하지 노력도 안 않아요. 하시는 것 같아요. 저만큼 저 노력하는 거 10분의 1만 노력하면 돼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전체 블록체인 기술이 우주라고 하면 가상화폐는 그 중에 하나의 점, 지구쯤 되는 거죠. 지구도 안 되는 점. 거죠. 점.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그 중에 일부인데 이것이 마치 블록체인 전체인 것양 네. 착각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항상 거품은 있잖아요. 예. 항상 거품은 있잖아요. 거품은 또 다른 평지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죠. 네, 그 차유찬 선생님이 이런 멋진 표현을 했거든요. 그 넘쳐야 흐른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는 이 예. 블록체인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 처음에 등장을 해가지고 이 가상화폐 거품은 처음에 약간 그런 진통기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성장통을 앓고 네, 있는 중이다. 성장통을 앓고 있는 중이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양구 과학전문기자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월요일 날 10시 5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안 나와요. 출근 안 해 나. 월요일 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별거 없어. 개그맨 김영철과 재하가 부릅니다. 그리고 저는 월요일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